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취임까지 그 한 달 정도에서 가장 핫했던 자산은 단연코 비트코인일 것 같습니다. 급등락을 반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가를 계속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에 우호적이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하고 나서 이제는 뉴스에 팔아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지, 아니면 눈치 보기로 급등락이 반복이 될지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대표님께서는 단기적인 가격 전망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비트코인하고 좀 알트코인은 제가 좀 구분을 해서 얘기하고 네네네네. 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0만 달러를 중심으로 네. 위아래로 높은 좀 박스권을 구축하지 그렇죠.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작년에 2024년도에 전반기 때 이제 실물 ETF가 발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사반감기가 지나면서 사실 이미 94%가 채굴이 됐어요. 네. 그 상태에서 그때 비트코인가가 한 7만 5천 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이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결국 10만 달러를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네. 뭐 국가 전략적 자산 뭐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 초를 보면은 계속 10만 달러를 이제 중심을 움직인다는 얘기가 딴 게 아니라면 매수 주체가 손바뀜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가 중에서 좀 이제 고액 투자가들 이제 고래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고래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양이 되게 엄청납니다. 반면에 그걸 받아주는 데가 금융기관, 실물 ETF죠. 그 다음에 법인들.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아니면 비트팜즈와 같은 이제 일반 회사들이 또 그걸 또 받아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비트코인을 보유할지 말지를 이사에서 결정하려다가 이제 넘어간 케이스인데, 쉽게 해서 이제 금융기관하고 이제 법인으로 지금 손바뀜이 있다. 그리고 좀만 더 있으면은 국가 기관 쪽으로 손바뀜이 갈 거다. 이렇게 된다 보면은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실 수가 있는데, 새로운 수급이 사실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손바뀜이 나고 특히 이제 매수 주체라든지 보유 주체가 공적 기관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죽습니다. 가격에. 그렇죠. 네. 사고 팔질 않고 보유하고 그냥 쭉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중에서 대주주가 네. 물량을 대부분 갖고 그냥 홀딩하고 있고 예, 물량 잠기는 거죠. 예, 잠기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는 가격은 변동성이 거의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은 그런 변동성이 죽어가는 그러한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만약에 저는 이 박스권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은 또 다른 모멘텀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사실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알트코인 쪽에서 그런 모멘텀을 올라와야 그래야 비트코인이 다시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이제 기관에 가고 있지만 초반에는 사실 좀 매니악한 그런 이제 매니아들이 많이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ETF라든지 뭐 이런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근데 변동성이 좀 죽게 되면 오히려 좀 그 자산의 매력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개인 이 거래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네. 사실 내가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거래량은 사려면은 죽을 수 있다. 거래량이 없다라고 그러면 네.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 그게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 돼버리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시장 우리가 주식으로 비교하면은 네. 그런 시장에 지금 문턱에 와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보면 당분간은 손바뀜에 의해서 10만 달러 이상도 계속 한번 더 트라이를 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현재 박스권을 탈피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 박스권도 한 단계 레벨업된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뭐 이제 시작된 거죠. 이미 다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이제는 박스권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얻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단 뚫으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최근에 그 가상화폐 가격 흐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예상했던 거죠. 이런 이제 등락이 있을 것이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도 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대중화되고 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은행 예금이다, 적금이다 이런 투자는 정말 아주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네, 다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누구든지 간에 다 가상화폐 계좌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성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우리 돈쌤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도가 좀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고수익에 대한 또 도전을 받는 부분이지만 네. 한편으로는 안정성이에요. 그 이야기는 적어도 부동산 투자할 정도는 안 되고 주식은 너무 복잡하고 근데 이 가상화폐는 사실 아주 단순한 메커니즘으로도 보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가요? 네. 뭐 그래 뭐 좀 운도 작동될 수 있고 네.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인생 뭐 전세 아니면 월세 아니냐. 아니 그런 상황에서 네. 아니, 그렇지 않은 게 매매가 있나요? 없으니까? 따지고 네. 보면 복잡하게 들어가면 네. 우리가 뭐 이 주식 투자도 일종의 매트릭스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이라면 이게 상당히 대중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서 또 이득을 본 사람도 있지만 본전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 실물 시장의 흐름하고 또 딱히 그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몰랐던 세계가 이제는 우리 곁에 네. 다가온 거기 때문에 다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런 대중성에 트럼프나 머스크가 역할을 안 할 거냐? 저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취임식 끝난 이후에 지금 잠깐 주춤하면서 위기 의식이 나오는 건 행정명령에 가상화폐 이야기가 없었어. 네, 구체적인 거 아직은 없었어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잊고 있나? 이제 트럼프가 더 이상 가상 자산의 수도가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오죽했으면 지금 트럼프 코인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있죠. 코인은 또 급등했어요. 네. 급등했다 급락했다 왔다 갔다. 급등했대요. 근데 또 긴 챙을 쓴 여인이 있죠. 긴 챙을 쓴 여인. 긴 책이요? 멜라니아죠. 멜라니아. 아, 아니 돈셈 아세요? 멜라니아 코인 있는 거? 예, 예, 예. 멜라니아 코인도 예, 있죠. 오피셜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래서 제가 대중화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트럼프 가문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합니까? 취임식에 사니 미국에는 석유와 가스가 많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계속 할 거다. 저는 혼재돼서 이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들이 앞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얽히고 설키는 구조로 갈 거다. 네. 그러니까 코인을 통해서 이른바 석유나 가스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도 나올 거고 네, 다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연결되는 토큰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의 역학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상화폐도 저는 이제 가상이라는 표현, 암호라는 표현이 이제는 떨어져 나가고 말 그대로 현실 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는 네. 저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줄이면 이제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한 그 10만 달러까지는 이제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이제 끌어올린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동력이 좀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그 예전에 뭐 냉전하고 할 때 그 안전자산이나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모으려고 하다가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금융으로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중국 같은 이제 대립하는 국가에서는 외환 보유고를 다 미국 달러로 갖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금도 많이 사고 비트코인도 중국은 공식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좀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썰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러시아나 이제 소위 말하는 북중러 이제 지금 자유진영하고 대립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탈달러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그 한때 원유나 금처럼 이렇게 모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대표님은? 네, 저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 소장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대중화된다. 네. 지금 와서 이제 뭐 비트코인이 무슨 뭐 자산적 가치가 있냐를 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초기 단계는 그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진짜냐, 이건 뭐 자산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네. 암호화된 자산이다. 네. 이렇게 다들 사실 대중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지역 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글로벌 화폐. 지금 한국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코인 보시면 뭐 비트코인 다 이게 뭐 한국에 상장되는 자산들이 아니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 상장돼 있지만은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거래가 될 수 있는 상장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딱 비트코인을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갖고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보면은 뭐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화 시스템에 도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도전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굳이 뭐 비트코인 갖고 도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서 어차피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지금 이 사이즈 면에서는 두 번째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라는 이 자체 국가가 탈중앙화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모스크바 쪽은 좀 집중화되어 있지만은 뭐 이 동부라든지 아니면 뭐 중부라든지 이런 쪽 가면은 거의 뭐 행정부에 힘이 안 미칠 정도로 이렇게 탈중화되어 사람이 있거든요. 거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 자체도 이런 코인에 대한 그동안 이제 활성화된 측면이 강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신다면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달러에 대항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전략적 자산들을 꼭 굳이 달러 말고 그 다음에 금도 있을 것 같고요, 유로화도 있을 것 같고, 엔화도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나라의 뭐 시추권, 광산 채굴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된다라 그러면은 달러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사실 뭐 푸틴 같은 경우 이더리움을 먼저 보지 않겠냐 비트코인보다는. 왜냐하면 부테린이 사실은 이제 이더리움을 먼저 만들었고 또 러시아에서 또 이더리움에 대한 또 충성 로열티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저는 또 만약에 한다면은 이더리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제 통화죠. 스위프트에서 쫓겨난 이후로 달러에 사실 목말라 있는 데가 사실 이제 러시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결제 통화 부분에서 보신다면은 저는 리플이라든지 스텔라로만 같은 경우도 국가 전략적 자산을 갖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국제 글로벌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그냥 마지막에 더 보신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UST라든지 아니면 USDC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테더당 1달러라는 그런 고정화된 그러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 어디 가서 달러로 바꾼데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푸틴 같은 경우는 경쟁적인 측면보다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현재 문제점들, 그러니까 국가적 전략적 자산들을 더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달러와의 감안한다면은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그냥 비축한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저는 코인 시장을 전반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사실 뭐 이더리움 말씀도 주셨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러리움이라고 이제 비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푸틴이 이러리움이 되면 부테인이 좀 목숨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그러면 일단 미국이 갖고 있는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러시아는 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냉전적인 측면에서 달러와 코인을 대결로 봐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하여튼 원유가 결국 이 달러 패권을 지원한 것처럼 코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든지,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이 점이 달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냉전이라는 게 미국과 러시아가 아니에요. 이른바 미소 냉전이 아니라 미중 냉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뻔히 답이 나오는 거죠. 자, 푸틴과 트럼프와 푸틴 관계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나쁠 거 없어요. 뭐 친구라고 하죠, 마이 프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결국 미국의 지금 전략적 목표와 가치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중국이 G2로 올라와 있는 것조차 반갑지가 않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떡하니 취임식에 오히려 TV에서 워싱턴 포스트하고 CNN에서 조명한 사람은 일본의 외무장관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뭐 미국의 관계는 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에는 달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러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달러 인덱스 상으로도 그렇고 지금의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달러는 계속해서 기축통화로 통화를 찍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는
미국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이 관세 장벽을 높이고 이렇게 되면 네.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세계 통화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워낙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뭐 워싱턴에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 $100짜리가 네. 위조 지표로 나오고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달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의 그 도전받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도 이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라이건 때 1980년대에 바로 플라자 합의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달러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코인에게도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하고도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국은 상당히 좀 입지가 좀 좁아질 수 있어요. 왜? 중국은 위안화가 오히려 대등해지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위안화의 위상보다는 오히려 달러는 달러대로 그대로 위상이 유지되면서 여기에 코인 쪽으로 아까 우리 한대표님 말씀하신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건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대로 또 교환 가치로서의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냥 뭐 환율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달러 환율 어떻게 될지 모른다. 차라리 그러면 코인으로 쓰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리를 해드리면 금과의 관계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방금 전에 10분 전에 15분 전에 확인하고 여전히 금값은 올라가요. 그런데 네, 금값도 좀- 아까 우리 돈쌤이 한 중요한 이야기가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코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코인의 이 환치되는 상황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계속해서 안전자산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확보를 하는 것을 대신해서 네. 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근데 네.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영국으로 망명하면서 망명 정부를 끌고 가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실고한 게 뭡니까? 금이었어요. 그렇죠. 돈을 주고. 근데 지금 현대전에서 가야죠. 네. 금 창고에서 실물 금을 꺼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있던 블록체인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네. 코인을 차라리 더 안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는 러시아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신냉전의 축은 미국과 중국이라면 오히려 달러와는 오히려 협력적 관계가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사실 원유도 보통 미국의 이제 주요 외신들 보면 자기 신문을 딱 넘겨 보면 자기 나라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월드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중동이잖아요. 예, 그래 중동이 중요했던 건 이제 원유 때문이겠죠. 에너지 안보 때문일 건데 그럼 이제 코인도 뭐 달러를 대체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이 코인 가격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 못하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개입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장님도 그렇고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저 코인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코인도 활용도가 좀 높다라고 보셨는데 요즘 뭐 솔라나나 이런 애들의 그 분위기는 좋은데 제가 DMZ에 또 다른 분에게 여쭤보면 이제 알트코인은 다 사기다 뭐 이런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잠깐 옆으로 새는 거지만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하고 놓고 봤을 때 알트코인은 이제 해볼 만한 건가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뭐 2,100만 개라는 이제 네. 딱 그 숫자가 있으니까 오케이라고 하는데 알트는 너무 많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사실 처음에 초기 단계 때 비트코인 나왔을 때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비트코인 이게 맞는 거냐? 네, 뭐 쓸 데가 있냐. 야, 네. 그런데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장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퍼지면서 대중화가 된 네. 거고요. 그다음에 알트코인도 사실은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뭐 다른 거보다 제네시스 코인 이제 처음에 이제 발행자들이 발행을 할 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몇 개 안 가져가고 다 이제 오픈 소스로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퍼질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중성을 선호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알트코인들은 사실 뭐 보통 제네시스 코인 뭐 발행자가 뭐 30~40%를 갖고 온다던가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거 사줘서 가격 올라가면은 발행자 배만 불려주는 꼴이 아닌가 그렇죠. 막 이런 비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딱히 그렇게 프로젝트들이 뭔가 이렇게 눈에 딱 와닿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네, 뭐그 백서봉 웅장하긴 한데 그렇죠. 구체적인 게 없고. 말은 많은데 네.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지 이런 생각이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몇 개 이제 코인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로벌 결제 통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냐. 시간이 갈수록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달러가 전 세계에 사실 뭐 다 뿌려지면은 글로벌 통화가 돼요. 그런데 그만큼 계속 발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무역 적자를 뭐 계속 내갖고 뭐 발행을 한다. 아니면 연준이 뭐 계속 통화를 찍어내는 게 달러가 전 세계에 퍼진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테러 조직들도 달러를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다 경우가 달러고. 허다해요. 이제 그럴 때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대출 받듯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또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테더를 1테더를 한 100테더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100달러를 어디를 가서 받아낼 수가 네, 있잖아요. 뭐 거래소에서 예.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은행한테 대출 받는 거 똑같은 꼴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들도 이제 운용을 또 그렇게 하지만은 네. 그렇다고 보면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물론 달러만 놓고 보면은 네. 이 코인 이제 특히 이제 알트코인 쪽도 이제는 전에 비트코인하고 틀리게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코인의 이제 기축 코인 돼가는 느낌이고요. 네, 뭐 알트코인들은 지금 저 활용성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가장 뭐 큰 게 저 리플이잖아요. 네. 뭐 굳이 내가 환전을 해갖고 미국에 달러 송금할 필요가 뭐가 있냐? 환전수수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리플은 그냥 사갖고 필요한 사람에 보내버리면은 그 리플을 거기서 미국에서 그냥 환전해서 쓰면은 뭐 쉽게 결제가 되니까 그러면 사실 이 결제통 이 수수료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실시간대로 다 지금 우리가 보내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지금 우리 실생활에 사회가 기존 사회와 틀리게 말하자면 이제 AI 사회라든지 이런 사회가 발전될수록 결국은 그러한 알트코인들도 그 얘기했던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결국 핀테크가 요즘 계속 상승하고 그러니까 또 뭐가 납니까? 디파이 코인들이 또 그만큼 또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에는 우리가 이걸 어디다 써먹지? 계속 이런 얘기가만 있었다가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은 코인에서 기축통화로 지금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트코인들은 각각의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역할이 지금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 배분되는 것 중에서 상위 종목들은 눈여겨봐도 괜찮다. 네, 그 정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짧게만 말씀드리면 대표님께서 상위 종목을 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상위 종목의 다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잘 모르면 적어도 알트코인은 투자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정말 이 알고리즘을 잘 알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정말 그 세계의 고수라면 적어도 수익을 따져보겠지만 왜 그러냐? 그럼 정말 눈 가리고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눈 가리고 투자하면서도 내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혼돈의 시간을 거쳐서 진행되면서 결국 사기인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누구라고 제가 이런까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에 잡혀가서 그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기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화화폐가 달러화가 이만큼 기축통화되는 것은 미국의 국력도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화폐라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위안화는 그 근처에 못 갔잖아요. 중국이 경쟁력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트코인은 정말 내가 이 세계의 고수다는 정도 수준이 아니면 저는 들어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매우. 사실 알트코인이라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험의 변동성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도 비트코인으로 뭘 해야 되는지는 뚜렷하진 않는데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 딱 하나지 않습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발행자가 이제 전설에 나오는 사람 같고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30~40%씩 갖고 있으면서 상장을 통해서 특정인이 떼돈 버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2,100만 개라는 발행수가 이제 정해져 있어가지고 스케줄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나마 신뢰를 줄 수 있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는 조금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알트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을 주셨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은 그 코인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코인이
그냥 미국 국채나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패가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럼 결국에는 사실 뭐 아까 리플도 말씀을 주셨고 USDT 말씀 주셨는데 거래 자체는 수수료 없이 빨리빨리 되는데 그거를 말 그대로 우리 현실 속의 법정화폐로 바꾸려고 하면 또 결국에 또 거래소로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같은 거라도 플랫폼마다 뭐 솔라나 따로 뭐 따로 다 이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통합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통합을 할 수 있었으면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도 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 다릅니다. 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여기도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좀 멀다는 생각도 사실 좀 있던데.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좀 전격적인 내용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미국 내에서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할 정도로는 좀 아직까지는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머스크가 상당히 이부 쪽에 관심도 많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행정명령이 안 나오는 게 맞았다라고 보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여기 이제 SEC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 코인 문제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선거 때 이제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한 거지. 네. 그걸 사실 본인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발전의 경로를 파악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그게 갖고 올 수 있는 자기한테 이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했지. 이게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 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행정명령에서 관세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명령을 딱 집어서 뭘 얘기해버렸다. 이랬을 경우 그게 더 사실은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관세는 대외 수입청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코인은 결국은 이제 증권위원회 이제 SEC 이제 폴 애킨스 이분이 아직 이제 임명이 아직 안 되긴 했는데 하여튼 뭐 임시 또 의장을 또 통해서 결국 TF팀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요 두 가지 문제는 코인 문제도 얘기는 해놨지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본인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성향 자체는 가상화폐를 좀 우호적이긴 한데 그 우호적인 게 어떻게 정책적으로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사실 뭐 트럼프 임기가 일주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첫날에 서명한 거에 있다 없다 가지고 너무 이제 반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한 4년 동안 좀 사실 1기 때도 2018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중국하고 굉장히 또 사이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액션 타임라인이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나마 힌트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번에 트럼프 오피셜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단 밈코인을 이제 발행을 또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멜라니아 코인이 나와서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가 했더니 어제는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 질문 받아가지고 잘 된 걸로 알고 있다. 약간 좀 그냥 잘 모르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한 30% 정도 이제 하락을 시키는 그런 거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힌트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힌트를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 생각할 때 뭐 전 글로벌 시장에 이제 코인 시장이 50% 시가총액 50% 거래량을 사실 비트코인이 갖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략적 자산은 사실 비트코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지금 다 비트코인만 갖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단서는 뭐냐면은 하나 또 동시에 내준 게 뭐냐면은 코인 시장의 규제를 완화해 갖고 전 세계 성지를 키우겠다. 이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코인 시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규제가 두 개거든요. 이 코인을 증권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죠. 그게 제일 관건이죠. 왜냐하면 그 증권이 아니라고 막 우겨갖고 우긴 게 아니죠. 결국 아니라고 판단을 해갖고 BNB가 증권이 아닌 것을 거래를 했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돈 안 내고 그냥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ICO를 그렇게 제대로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두 개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아마 TF팀의 가장 큰 목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는 이제 가장 큰 그 파장이 뭐냐면은 빅테크들이죠.
네. 이제 메타가 이미 2019년도에 리브라라는 네, 시도를 했었죠. 스테이블 코인을 시도했다가 사실은 이제 국회 의회 청문회 불려갖고 이제 쉽게 뒤지게 혼나고 네, 엄청 두드려 맞았죠. 손을 네. 내렸어요. 그때 그 얘기가 뭐였냐면은 메인 서버를 스위스에 놓는다는 거였어요. 미국에 놓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원래 비자금은 다 스위스 농협에다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야, 왜 그러면 거기다 놓고 스테이블 코인 왜 거기서 발행하냐 이거죠. 왜 달러는 우리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규제가 많이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뭐 당연히 메타는 리브라 다시 프로젝트를 다시 또 들어갈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빅테크들이 네. 자기 영역에 이제 코인들을 계속 발행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멜라니 여사 같은 경우가 미리 지금 발행을 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거 앞으로 그럼 코인 발행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이 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게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그때 또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것을 아마 미리 선점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 여사의 어떠한 저는 신호가 아닐까. 뭐 대통령도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네. 다 해라. 네. 이게 규제 완화다. 네. 저는 사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제가 아까 계속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단 뭐 기축 통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반대로 커져야 될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알트코인 쪽이 아닌가. 그리고 뭐 비트는 모자라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양자 컴퓨터도 뭐 퀀텀 뭐 저기 컴퓨팅 이런 조그만 회사들이 뭐 할 때는 네.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몇몇 아는 사람끼리 막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알파벳이 양자 컴퓨팅 기술 딱 들고 나와 버리니까 빅테크들나 그때부터 완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주식들이 가치가 달라졌단 말이죠. 네, 뭐 완전 테마주 됐죠. 저도 사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트코인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무슨 뭐 프로젝트가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여기에 빅테크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이것도 마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결과적으로는 행정명령에 안 들어간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이걸 사실상 주도하는 그러면은 부처는 어디냐? 네. 저는 정부 효율부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머스크. 어디 쪽을 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정보 효율부를 아예 백악관에 둔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 그 아직 이야기는 결정은 아니지만, 퍼스트 버디라고 하는 네. 이 머스크를 아예 가까이서 두고 네. 그 당신이 뭐 이야기 생각하는 그런 규제를 다 걷어내라. 네. 그게 하나가 있고 워낙 지금 머스크는 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인 그다음에 무인 이런 쪽에 네. 거의 완전히 뭐 몰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F-35 왜 만드냐? 그다음에 무슨 뭐 핵 잠수함 왜 만드냐? 그냥 무인 잠수함 띄워라. 그렇죠. 돈 줄여라. 네. 이게 지금 머스크인데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게다가 뭐 안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또 다른 알트코인에 비하면 도지코인이 상당히 좀 주춤해요. 이게 참 경쟁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그런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저는 이 코인 분야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왜? 말 한마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정작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코인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현재 어떤 관직에 있는 정치인의 이 이름을 일단 코인이 나온다. 그거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 뭐 탄핵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뭐 멜라니아 코인 네. 뭐 만들자면 그렇죠. 이제 장난 코인도 나오겠죠. 더군다나 베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무슨 차차차기 이야기 나와요. 네. 뭐 키가 2m 6cm라고 그러는데 네, 되게 그러면 잘생겼잖아요. 이제 뭐 베런 코인 네. 뭐 바이든을 또 기속말로 해서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그러면 별의별 이 영향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앞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머스크 정보효율부 수장은 이걸 할 생각이 아주 많고 네. 트럼프도 자기 이익과 연결돼요. 자, 어느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북한의 콘도 짓기 좋은 땅이 많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게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트코인도 이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다만 자기 입으로 안 하겠죠. 그것을 머스크의 입을 빌려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알트코인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앞으로도 뭐 계속 나올 거니까 그 중에 살아남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사라지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트럼프 코인도 하나 재미있는 게 우리 미국 대선 때 늘 여론조사는 막 다 틀렸다라고 해서 폴리마켓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론조사도 이제 약간 이제 한물 강한 기술이라면 이제 트럼프 코인 보고 이제 지지율 조사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트럼프 코인이 잘 되면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거기 가격을 높일 것이고 이제 그런 것 정치 뉴스도 좀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도 새로운 지표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뉴스가 나오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트럼프 코인이 뭐 급등했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거는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너무 알트로 빠지게 되니까 그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신뢰도와 그걸 보완해주는 알트코인 정도에서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